그러면 소프트웨어 테스팅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해가지고 보면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 일단 요건 단계별로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 요거 저번에 테스트 해가지고 용어들 하면 최소한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예전에 실전에서 모듈하고 그 다음에 스톱하고 비교하는 거 해가지고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요 정도 구조는 아셔야 돼요. 테스트 베드가 있고 타겟이 있고 하네스가 있고 드라이버 스톱이 있고 로그 요 정도 용어들은 어디다 쓰는 거고 어떤 식으로 상향 하향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하네스 스톱 드라이버 요거가 지금 요게 실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최소한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듈 드라이버 스톱 요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원칙해서 지금 보면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설계 원칙해서 결함, 완전, 정황, 오류 7가지 원칙 있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왔던 게 오류 부재의 개변이랑 정황 의존 원리 1교형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류 부재의 개변은 요구사항 충족 약간 테스트 다 했어. 근데 보면 이게 뭐야 요구사항 충족 안 되면 오류 없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엉뚱한 걸 한 거야 그냥. 그러면 테스트 다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 라는 거. 정황 의존은 지금 보면 그거죠. 이게 뭐야 정황 의존가 뭐죠? 거기에 맞는 테스트를 안 하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결함 존재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테스트 케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보면 동등 분할이 있고요. 페어 와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MCDC가 있어요. MCDC가 이건 따로 다 할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는 지금 보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동등 분할하고 동등 분할은 동등하게 분할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9라는 숫자가 있으면 3, 3, 3에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등분할하고 그러면 경계값 분석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 케이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충제 페어 와이즈는 보면 뭐냐면 테스트 케이스가 처음에 뭐가 됐건 8개가 나와. 8개가 나와요. A, B 해가지고 케이스가. 그러면 중복된 거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개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MCDC는 보면 우리가 각 개별 주권식이 이거는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보면 테스트 완전 테스트 커버리지 계정 해서 여기서 보시면 테스트 커버리지가 보면 구문 결정 SCDC, CDC인데 우리가 가장 하는 게 MCDC예요. 이게 보면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이게 다예요. MCDC는 개별 조건식이 다른 조건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체 조건식이 독립적으로 영향이잖아요. 그러면 A and B가 있고 이게 결과 리절트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변할 때 얘만 변하면 돼. 얘가 변하면 안 돼. 이건 좀 이따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세 기반은 보면 이게 뭐 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코드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할 팀이죠. 명세 기반은 보면 이거 기법들은 꼭 다 외우셔야 됩니다. 동경결상 유폐, 즉 동등분할, 경계값, 의사결정, 페어와이즈, 그 다음에 직교변이, 유즈케이스, 꺼지 해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고 사례까지 아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동등분할은 보면은 정확하게 뭐 구란 숫자가 있으면 3개씩 나누는 거죠. 좋아요. 경계값 분석은 뭐예요, 그러면? 네? 보면은 경계값을 나눈 거에서 요 케이스 하나하나 찾는 게 있죠. 이게 보면 로버스트, 워스트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테이블은 중요한 게 절차죠. 네. 다이어그램, 테이블 작성, 트리 작성, 무반응, 반응, 그 다음에 가드 생성, 시나리오죠. 의사결정 테이블은 꼭 그 케이스 절차 외우셔야 되고, 페어와이즈는 좋아. A, B, C 8개였는데 4개로 줄이는 거야. 라는 거죠. 네, 그 이펙트, 컨트롤 이런 거 다 뺄게요. 이거는 Z 반. 그 다음에 이거는 유즈 케이스는 그냥 케이스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 기반 테스트는 보면 테스트 커버리 달성한 테스트 기법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 어, SCDC, CDC, MCDC, MC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어일 테스트 자동화는 보면 RNR이죠. 레코드 앤 리플인가요? 리플라인가? 자동화 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써서 하겠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테스트 자동화 생각보다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적 분석 도구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정적 분석 코드, 구조, 데이터 순서하고 단계는 단계로 쓰시면 되고. 요 정도 뭐 도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보면 이 도구들 만약에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앞 단어에서 배웠죠. 테스트 기반 개발 방법론에서 아까 전에 그러면 우리 그 용어를 뭐라고 하죠? TDD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기반 개발 방법론. 그렇죠? 그럼 이쪽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니드가 있고요.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팩토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코드 생성이죠. 디테리코, 그쵸? 그러면 코드 생성이나 보면 테스트 도구들 해서 우리는 이런 걸로 갖다가 쓸 수도 있겠죠. 뭐 X 유닛 뭐 이런 것들이요. 그쵸? 다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서로 다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기법이나 도구나 이런 것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29119 같은 경우 같지만 이제 보면 요거는 지금 보면 테스트 프로세스와 산출물이에요. 프로세스와 산출물이에요. 이것은 국제 표현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버전, 프로세스, 도큐먼트, 기술, 키워드 드리븐인데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묶어 쓰면 좋아하죠. 보면은 이제 뭐 프로세스 이제 버프 돕기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게 보면 정의하고 프로세스하고 도큐먼트하고 기술이에요. 근데 보면 도큐먼트 같은 경우가 보면 아까 전에 829라고 있잖아요. ISO 829인가 IEEE 829인가 보면 이게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국제 표준이에요. 그러면 식별자, 항목, 입력, 출력, 식항 입출환, 환경, 특수명세,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인가 뭐 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IEEE 829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테스트 케이스 같은 거 아까 전에 설계할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소개 조사 테스트 보고 있잖아. 이 테스트 같은 거 이게 아탐 키워드죠.
소조 탭을 해가지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이 안에다 디테일하게 쓸 때 식별 항목 입력 출력 이런 거 갖다 쓰시면 되죠. 같이 쓰시라고. 좋아요. 그러면 도큐먼터는 829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기술은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건 프로세스죠. 프로세스가 이제 기반이 됐던 게 뭐예요? 33063이죠. 사실은 이게 보면 프로세스하고 도큐먼트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냥 2919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산출모의 국제 표준인 거야. 국제 표준이 이게 2911가 나오고 쪼개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합쳐놓은 게 291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063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게 키워드 아셔야 돼요. 나중에 범위, 참조, 용어, 오버뷰, 범정 용어성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조관, 동적 테스트, 정적 테스트. 이것까지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저번에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출문제가 몇 회였죠 그게? 129회였나요? 129회였나? 저번에 본 게 131회였죠? 132회였죠?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었죠? 일단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보면은 33063 프로세스 관련해서 뭐 테스트 규칙을 문제 한번 찾아보면은 자꾸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게 여기서만 딱 1교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자꾸 꼬아서 물어보면 이걸 갖다 쓰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되게 중요한 장표입니다. 장표고요. 그리고 요거 활용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컨셉 자체가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버프 돕기하고 그다음 33063 안에 있는 내용 꺼짐 최소한. 그 다음에 이게 파트 5로 내가 키워드 드리븐이라고 했죠. 이거 스크립트로 하겠다는 거야 그냥. 하고요. 이제 성능 테스트 해가지고 보면 목표치 달성 여부 확인하는 시험이고, 루프백 스파이크 확장성 가용성이 있고요. 그리고 유저 네임드 유저 컨커런스 액티브 유저 그다음 리스폰스 요 정도까지 지표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크게 중요한 건 없고. 그리고 회기 테스트는 보면은 오류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한번 수정하는 테스트잖아요. 하고 나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회기 복귀해서 테스트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회기 테스트 영역은 여기에요. 사람들이 다 회기 테스트를 여기라고 하는데 1교시 써보면 막상 써보면 케이스 해가지고 영향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밑에 거 좀 이제 헛갈리지 마시고요. 기존 게 이만큼 있고 이제 변경했어. 그래서 변경 모듈 넣어서 사이드 이펙트, 리플 이펙트 같은 거 검증하시고 유형은 밑에 스토어 셀렉티브 프라이어리티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퍼지는 지금 에러 유도하는 거죠. 에러 유도하는 거고 그리고 퍼지가 한번 예전에 그러니까 테스트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퍼지는 한 번 나왔었고 뮤테이션은 이거는 그 학원에서 기출문제들 많이 나왔고 학원 모의고사로 많이 나왔고 뮤테이션은 보면은 원래 원칙 뜬 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깨끗한 거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변경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 비교를 해. 그러면 얘가 이상한 놈 삽입된 게 그 검증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케이스니까 100개 다 나왔는데 90개만 나왔어. 그러면 검증률이 90%밖에 안 되는 거거든. 케이스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보면 잔존 오류 추정이라든지 비버깅 이런 단어들도 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경험 기반은 연구경, 명세 구조 경험 있고, 상태 전이는 여기 절차 이거 기본이에요. 근데 상태 전이 절차가 다이어그램 보면 효용, 비효용,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로 시나리오 구성 꺼짐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결국 유즈 케이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뭐야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오프 했을 때 뭐 여기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들 만들겠다는 거고. 페어와이즈는 이렇게 똑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A는 1, 2만 잡고, 그러니까 페어와이즈는 중복된 값들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시간하고 비용하고 줄이겠다는 거죠. 대신에 신뢰성은 많이 떨어지죠. 2분의 1로 떨어지죠. 탐색점은 많이 했죠. 챕터가 경험 기반 테스팅 하는 거고, 그래서 챕터 노트 리브게이션 해고요. 차박 노지 거지. 블루트리는 하향식 도식하고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는 기법이고, 남자 여자에서 이거는 항상 중요한 게 핵심이 MEC 이야기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기반 테스트는 이건 중요한 게 절차예요. 이게 보면 식품 개전추라고 저는 외웠었는데 리스크 기반 테스트만 아니라 리스크 기반 뭐 위험 분석, 위험 설계할 때도 이 절차 갖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절차는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식별 분석 대응 전략하고 요 정도까지 요거는 그냥 통째로 아셔야 돼요. 최소한 요 정도 이게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면 ITI 매트릭스보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STA, FTA 이런 거 있거든요. STTA 장애 발생 가능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업적 리스크가 중요하냐. 아까 전에 이 표 그릴 때 XY가 가장 중요했죠. 요거 기반으로 하향식이냐 뭐 상향식이냐 그런 게 있으니까 요 정도는 최소한의 키워드예요. 요 정도는 나와주고 그 다음부터 뭐 나가든지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테스트 오라클은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 해가지고 테스트 오라클이잖아요. 테스트 케이스에서 정의해서 뭐 케이스 뭐 이거 만들겠다는 거잖아. 이거 컬럼 네임 만들겠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표준을 하나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IEEE 820은 희망 입출 한특이야. 그냥 이거 넣고 케이스 설계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그 케이스 거짓말로 아이디하고 뭐 내용하고 우선순위 검증 가능성 이런 거 하시면 그런 것보다 이렇게 829 집어넣는 게 낫고요. 테스트 오라클 같은 경우는 보면 유형이 세 가지가 참, 샘플링, 휴리스틱, 일관성 해가지고 보면은 그 지금 샘플이 내가 10,000개를 하면 10,000개 다 전수 검사하겠다는 거야. 샘플링은 그 중에 뭐 1,000개 단위 로또를 검사하겠다는 거고, 휴리스틱은 대충 뭐 오전에 에러가 많이 나니까 오전 거 검사하는 거고, 그쵸? 최소한 유형 정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백투백은 어 이게 제게 열이 많이 나서 금방 퍼져요. 다음에는 아이패드를 할까봐. 비교 분석하는 건데 보면 핵심은 이거죠. 버전 3개 집어넣은 거죠. 2개나 3개, N개 집어넣은 거죠. 이거 어디서 쓰는 거게요? 응? 예? 242? 네, 그쵸. 위험 요소 많은 데도 자동차, 뭐, 61508, 61511, 뭐 61523, 이런 데들.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자, 이렇게 있고, 33063, 이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심사 표준이에요. 그리고 911을 있고 2919 안에 보면 범참 용어성 주관 동정입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이게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국제표준 프로세스 관련해서 뭐 조직관리 테스트 프로세스 쓰셔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명구경만 쓰시면 돼요. 명세기, 명무증, 경험기능. 이만 소프트 원리 이거 뭐 개복 지난치 해가지고 계속 복잡도 피드백 해서 이렇게 나오고, 유지보수 나오고, S3R까지 하고, 제공화 역공화까지 하고, 리팩토링 코드 난독화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테스트는 다